여기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인연들에게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 혼자서 나를 낳아 키우던 생모는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연이다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어머니 혈육들이라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그에게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는데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모든 인연들을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맛있나? 귀한 재료들을 보면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제가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 앞에서 임지호 셰프는 3명의 어머니를 위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만나겠지. 혹은 나도 모르게 지나갔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움을 담아 요리하는 아들의 감동적인 음식 이야기.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나도 궁금해. 10월 7일에 개봉한 밥정입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연이다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어머니 혈육들이라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화등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원래는 올해 3월 개봉 예정이었다가 두 번의 계절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을 10월 7일 개봉한 날 오전에 바로 보고 왔습니다. 사실 몇 차례 개봉이 연기되다가 드디어 극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터라 더욱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상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추천드릴 수 있다의 수준이 아닌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눈부신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은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음식 영화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 드라마적인 요소와 약간의 로드무비 같은 연출을 곁들였는데요. 놀라운 점은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탄탄하고 심파극으로 점철된 여느 영화들보다 관객의 감정을 더욱 자연스럽게 잘 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뭉클한 감정을 잘 유도한 가장 큰 요소는 카메라에 담긴 임지호 셰프님의 모습이 마치 요리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극적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친어머니와 양어머니에 대한 아픈 가족사를 지녔으면서도 세계적으로는 그만의 자연 친화적인 요리를 인정받는 셰프. 길에서 만난 인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다가 새로운 어머니를 모시게 되고 또다시 찾아온 이별에 3일 밤낮을 세워 108가지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현실에서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관객들은 그의 창의적인 음식에 감탄하고 할머니와의 진심이 담긴 대화에 미소 지으며 임지호 셰프의 슬픔이 묻어있는 표정에 따라 함께 눈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작품은 임지호 셰프가 하얀 설산을 걷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얼굴을 조금 남기고 꽁꽁 싸맨 임지호 셰프는 거센 눈발 속을 걸으면서도 남들이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재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후엔 그 초라해 보이는 식재료들이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그만의 자연 친화적인 요리로 다시 태어나고 그는 자연에서 나는 것은 버릴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한마디가 그의 요리에 대한 태도고 넓게는 그가 사람, 인연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관객들은 금세 알게 됩니다. 길을 가다 만나는 많은 인연들을 그는 쉽게 지나치는 법이 없고 모두를 자신의 부모님처럼 대하고 특히 이런 장면들에서 임지호 셰프의 요리와 대화법이 빛을 발하는데 거의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도 그는 어려워하지 않고 살갑게 다가갑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눈빛을 마주치며 여러 이야기를 건네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어떤 요리를 대접해드리면 좋을지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쑤시다는 말을 들으면 여기저기 자주 주물러줘야 된다는 말과 함께 뼈에 좋은 토란으로 요리를 해주는 식인 거죠.
이런 임지호 셰프만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작품 내내 가득하고 이는 자연스레 관객들로 하여금 그에게 이입하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해드리지 못한 것, 한 번이라도 더 살가운 말 한마디, 부족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를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그리운 어느 시점에 데려다 놓는 것이죠. 귀한 재료들을 보면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작품은 음식 영화답게 다채롭고 창의적이며 색감이 가득한 요리들이 등장합니다. 초반엔 이런 음식들이 화면을 메울 때마다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황홀감을 선사해주지만 중반부가 지나고 임지호 셰프의 인터뷰를 마주한 뒤엔 그의 요리에서 관객들은 또 하나의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그리움이죠. 자신을 낳았지만 기억이 흐릿해 얼굴조차 모르는 어머니, 그런 친모를 찾겠다고 집을 나선 어린 임지호라는 아이를 항상 걱정하고 마음으로 낳은 양어머니, 그리고 지리산에서 만나 그 마음을 속죄라도 하듯 10년을 모신 그의 세 번째 어머니 김순규 할머니까지. 하지만 이번에도 갑작스레 찾아온 김순규 할머니의 슬픈 소식에 그는 또 한 번 임종을 지키지 못했음에 눈물을 흘리고 전국을 다니며 그만의 식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마음을 준 3명의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이 3명의 어머니를 위해 그는 3일을 쪽잠을 자며 108가지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굽고 튀기고 찌고 누르고 삶으면서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밤을 새워 마루에 쭉 펼친 각종 요리들은 더 이상 관객들에게 단순히 보기 좋은 음식이 아닌 임지호 셰프가 3명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그리워하는지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한 뒤 차마 일어나지 못하는 임지호 셰프의 모습에서 우리 역시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죠. 특히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나도 궁금해. 네, 오늘은 박혜령 감독, 임지호 셰프, 김순규 할머니 주연의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에 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작품이 공교롭게도 김순규 할머니를 만나기 전 임지호 셰프의 그리움이 가득했던 겨울의 장면에서 시작해서 할머니를 만나고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는 봄, 여름을 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비가 내리는 쌀쌀한 가을이 되면서 끝이 나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임지호 셰프의 마음을 자연이 대신 표현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더군요.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고요. 오늘 하루 그리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자고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다양성 영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